부활절 연휴를 보내고 온 미국 증시. 이번 한 주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들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은 멈춰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고 준비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요 일정들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크게 키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는 22일부터 테슬라를 시작으로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이어집니다. 다만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분기 출하량 통계에서 저조한 출하 성적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분기 실적 역시 좋을 수 없기 때문일 것 같고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부상했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덕분에 트럼프 트레이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나 무역 전쟁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체제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 우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방산 업체들도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죠. 주로 테슬라와 함께 22일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룹 그루먼 그리고 RTX도 분기 실적이 22일에 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23일에 실적 발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다른 M7 빅테크 가운데 알파벳은 24일에 실적을 본격적으로 공개합니다.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가운데 한 곳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주요 고객사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알파벳의 실적 발표 자체도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는 어느 정도는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고요. 같은 날에 인텔도 실적 공개합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램 리서치도 하루 전인 23일에 실적 발표가 계획이 돼 있고요. 또 미국 경제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정책 불확실성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미국 경제 흐름을 보여줄 지표들도 잇따라 공개가 됩니다. 오는 22일에는 S&P 글로벌의 4월 미국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일단 해당 지표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에는 연준의 베이직북도 발표가 됩니다. 파월 의장이 진지하게 또 챙겨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함께 해당 수치를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거래일인 25일에는 4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공개가 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는지 해당 지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까지 나름의 빅위크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외부 불확실성보다는 내부의 확실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투자 심리가 움직여질 수 있을지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월 7일 FOMC를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연준 의원들은 발언을 하고요. 2주 동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새벽 시간에 나온 연준 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연준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본격 발효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재고를 비축하면서 지난 1분기의 경기가 인위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지만 재고 축적 효과가 사라지면 올 여름부터는 경제 활동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오성글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BS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선제적인 구매는 소비자보다 기업 측에서 훨씬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재고를 선제적으로 비축을 했고 그 뒤부터는 데이터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 기업들의 재고 대량 비축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고 국가별 상호 관세는 현재 90일간 유예를 한 상황이죠. 하지만 총 14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부품 또 고가 소비재 상당수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품을 들여오는 기업들의 타격은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일부 전자제품에는 상호관세 적용이 면제되긴 했지만 다른 제품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율 관세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90일 이후 관세를 재검토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활동은 여름이면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재고 비축을 유도하면서 경제를 떠받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효과는 여름 이후에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남긴 건데요.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배경에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IMF 쪽에서는 글로벌 침체 수준의 위기는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들어서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갑자기 90일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막대한 채권 자산 때문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자산 내역을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금융자산 중 약 60%는 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보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발표할 때도 나는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한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급등하는 금리가 관세 정책 변화의 핵심 원인이었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한 줄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배경은 그가 관세 정책 발표 당일에 SNS를 통해서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언급한 것과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내부자 거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발표 직후 일부 주가가 반등하면서 측근들이 정보를 미리 수입해서 입수해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던 JP모건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요. 트럼프가 주도한 관세 전쟁이 미국과 주요 규역국 간의 일부 합의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실제 이 관세율이 20%까지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20% 정도는 월가가 이미 예측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는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JP모건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옵션 전략을 권고하기도 했고요. 국제통화기금인 IMF 같은 경우는 무역 긴장의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보다는 성장 둔화에 대한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발 관세 유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불러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이미 고조된 이해 충돌이나 신뢰 붕괴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복합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굉장한 위험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인 테슬라에 대한 가장 최근 소식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긍정 모멘텀 또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슈가 주말 사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미국에서 저가형 모델 Y 출시가 수개월 동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테슬라는 작년에 올해 상반기면은 저가형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었죠. 다만 해당 모델은 상반기 생산과 출시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출시 지연은 공식 발표보다 수개월 늦춰질 전망이며 일단 테슬라가 미국에서만 26년까지 2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출시가 지연되면서 하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출시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테슬라가 퍼포먼스 중심의 고사양 모델과 대중형 저가 모델 간의 균형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모델 Y의 재고 소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할인 정책을 테슬라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라인업 전환 작업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테슬라의 제품 리프레시 전략이 단기적 수익 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리프레시 모델 Y에 이어서 모델 S나 모델 X 프리미엄 라인도 올해 하반기에 리뉴얼을 진행할 계획인데 중요한 건 상반기에 추가적인 라인업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될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나 혹은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신모델 출시 시기라던가 가격 정책 그리고 지역 확장 로드맵 등이 주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시 지연 자체는 단기적으로 테슬라에게는 투심을 흔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도 많은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과 함께 테슬라의 입장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그 가운데 주말 사이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85,000달러 선의 박스권 횡보를 이어갔던 가운데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다시 한번 중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M2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326조 달러까지도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공급량이 증가되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라던가 소비에 대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도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국 쪽의 유동량 풀기가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여주진 않은 채 횡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